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뷰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첫 번째 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후보정 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보고요. 뷰를 조금 일단 바꿔놨어요. 자, 원래 첫 번째 뷰는 여기에 있던 카메라였죠? 카메라였는데, 카메라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여기에 있던 카메라였는데, 이번에는 이 안쪽 공간으로 해서 카메라를 일단 잡아 놨고요. 지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평판 조명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운라이트, 6인치 다운라이트 있고요. 그리고 벽 쪽으로 해서 3인치 다운라이트를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넣었던 간접 조명하고 같은 형태로 넣어 놨고요. 오늘 해볼 것은 렌즈 플레어, 글레어 효과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해당 부분 진행하면서 라이트 그룹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씬 세팅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제가 미리 해놓은 부분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질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천장에 있는 평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재질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조명이 나오는 발광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션 노드를 사용해서 일단은 들어갔고, 그리고 역시나 라이트 패스의 이지 카메라 레이를 사용해서 팩터 값으로 믹스 쉐이더를 이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조명이 발산되지는 않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션 노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바디를 연결시켜서 색 온도를 좀 잡아놨고요. 해당 색 온도는 설치한 조명과 같은 색 온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색 온도 안 잡아놨네요. 색 온도를 좀 잡고 넘어갈게요. 자, 유즈 노드 해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블랙바디 컬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5800K였으니까 자, 이렇게 동일한 색 온도를 일단 넣어 놨고요. 그리고 자, 안쪽에 있는 6인치 다운라이트 6인치 다운라이트도 기본 프레임은 동일한 형태고요. 발광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블랙바디 6500K로 만들어 놨고요. 설치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IES 데이터 사용했고요. 똑같이 이미션 노드에 블랙바디로 6500K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인치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동일한 형태고요. 색 온도는 3800K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발광면이 조명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똑같은 걸로 안 하고요. 해당 부분은 뒷부분에 가면은 왜 그랬는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뭐 크게 건든 부분은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재질 적용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재질 적용도 안 해놓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우선은 렌더링 돌리면서 좀 볼게요. 자, 지금 렌더링 돌리기 전에 전체 라이트의 멀티플 임포턴스는 일단 체크 해제해 놓은 상태예요. 자,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렌더링을 돌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렌더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다 돌렸고요. 지금 원래 렌더링을 먼저 돌리지 않아도 되는데 렌더링을 돌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자, 지금 보면은 조명이 반사되면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지금 반사가 되고 있죠. 해당 부분은 오브젝트가 반사되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죠. 자, 여기는 라이트 오브젝트가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현재 지금 여기에 다운라이트 모델링이 있어요. 그리고 발광면은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찍을 때 이 발광면을 반사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있는 라이트 오브젝트가 반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라이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 만든 모델링 오브젝트와 겹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 내려놓은 상태죠. 자, 요만큼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로 인해서 천장에 말도 안 되는 반사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반사는 아예 제외를 시켜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일한 6인치 다운 라이트용 라이트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Shift L키 누르고 오브젝트 데이터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객체는 전체 인스턴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하나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비지어빌리티 항목이 있어요. 비지어빌리티, 여기 항목에서 밑에 내려가면은 레이 비지어빌리티가 있는데 여기에는 글로시를 꺼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하나를 껐다고 다른 부분들이 다 같이 꺼지지가 않아요. 인스턴스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자, 별도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끄기 위해서는, 자, 선택된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이렇게 꺼 주셔야 된다. 다 같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Alt키로 끄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끌 수 있는가? 자, 하나만 일단 끈 상태에서, 자, 전체 선택하고요. 꺼져 있는 객체가 활성화 오브젝트인 상태에서 우클릭, 카피 투 셀렉티드 이렇게 해도 되죠. 전체 이렇게 지금 꺼놓은 상태예요. 렌더링은 다시 돌리지 않을게요. 렌더링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조명 효과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해보기로 했으니까 해당 부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라이트 그룹을 좀 잡아서 또 조명 제어를 하는 부분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먼저 좀 해볼게요. 원래는 렌더링을 좀 돌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요즘에 좀 시간이 없고 본업이 좀 일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라이트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라이트 하나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G키 누르고, 자, 타입으로 선택을 해서 조명 객체가 전체 선택되게끔 만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는 선택 해제하고 여기만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라이트만 보이는 상태에서 우선 라이트 그룹을 지정을 해 볼게요. 라이트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 우측에 있는 뷰 레이어 프로퍼티스를 일단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자, 패스 항목이 있어요. 패스즈 항목에 라이트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이트 그룹을 만들면 되는데, 자, 저는 지금 라이트 그룹을 종류별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평판 조명, 그리고 요렇게 다운라이트 6인치, 그리고 요거는, 자, 3인치 다운라이트, 그리고 간접 조명 하나, 요렇게 일단 나눠 볼게요. 일단 라이트 그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라이트 그룹 항목에 옆에 더하기 버튼 하나 눌러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요. 그룹 이름은 본인이 보기 편한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플랫 라이트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현재는 그룹만 만드는 거예요. 다음 거는 6인치. 자, 그 다음 또 다음 거는 3인치. 또 다음 거는 간접 조명은 인다이렉트 라이트죠. 저는 그냥 편하게 T5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럼 그룹은 만들어 놓은 상태고, 자, 그룹에 라이트를 집어 넣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룹, 자, 여기는 평판 조명, 평판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하나는 활성화 객체로 잡혀 있는 상태죠. 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로 이동하고, 자, 여기 쉐이딩 항목에 라이트 그룹 항목이 있어요. 보시면은, 자, 라이트 그룹 항목 옆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Alt 누르고 클릭해 봐야 요거 활성화 객체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클릭해서 Copy to Selected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객체가 그룹 설정이 제대로 되는 거고요. 자, 동일한 형태로 6인치 다운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자, 6인치 클릭하고 우클릭 Copy to Selected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네는 3인치 클릭하고 우클릭 Copy to Selected.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체 다 라이트 그룹이 잘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빠져나와서, 자,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브젝트로 만들고 이미션 쉐이더를 사용을 해서 조명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는 라이트 그룹 T5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 그룹은 전체 선택이 됐는데 현재 지금 자연광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HDRI 이미지를 하나 넣어놔서 자연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연광 부분도 같이 제어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조명 효과도 줘야 되니까 해당 부분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뷰 레이어 프로퍼티스 다시 이동하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패스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디노이징 데이터 활성화 시켜주고요. 디노이징 데이터,
지금 제가 활성화 왜 시키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항목에 여기에서 인바이러먼트 활성화해서 자연광 제어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명 객체를 선택하기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크립토 매트, 오브젝트와 매터리얼을 사용할 거예요. 자, 과거에는 여기에 있는 인덱스 항목을 사용을 했었는데 2.8인가 2.9부터 이 크립토 매트가 등장을 했어요. 크립토 매트로 물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후보정, 그러니까 색보정하거나 뭐 이럴 때 훨씬 더 편하니까 요번 한 번만 잠깐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전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렌더링을 좀 돌려서 올게요. 렌더링은 다시 100% 사이즈로 해서 렌더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렌더링은 다 돌아갔고요. 이제 후보정 작업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후보정 작업 좀 편하게 넓게 보면서 하기 위해서 윈도우 하나 또 새로 열고요. 자,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위에 렌더 리절트 지금 열어놓은 상태고요. 아래쪽에는 컴포지터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지난번처럼 위에 있는 이미지 에디터 렌더 리절트 아니고 뷰어로 좀 열게요. 뷰어 노드로 이렇게 열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백드롭 한번 켰다가 꺼주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라이트 그룹 설정한 거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라이트 그룹 왜 설정했냐면은, 자, 지금 보면 간접 조명이 너무 강하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후보정 하면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편리한 기능이기는 한데, 자, 디노이즈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디노이즈 패스를 따로 떼어 놓은 상태고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간접 조명을 한번 아예 꺼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믹스 노드가 필요해요. 믹스 노드. 믹스 노드가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자, 노이즈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노이즈 이미지를 일단 가지고 들어오고요. 자, 미리 보기 해서 보면은 자, 지금 현재는 안 보이죠. 자, 믹스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믹스를 자, 서브트랙트로 바꿀게요. 서브트랙트 빼기로. 자, 그래서 자, 노이즈 이미지 원래 렌더링 나온 이미지 원본 이미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은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자, 요렇게 지금 렌더링 나온 이미지인데 렌더링 나온 이미지에서 자, 서브트랙트를 하는데 어떤 걸 서브트랙트를 하느냐? 자, 여기에 있는 컴바인 T5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자, 밑에 컴바인 플랫라이트 6인치, 3인치 T5 이렇게 4개가 들어왔는데 요런 4개는 제가 라이트 그룹 지정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라이트 그룹 지정한 것에 대한 직간접광에 의한 효과만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원래 나왔던 렌더링 이미지에서 T5에서 나왔던 이 이미지를 빼버리면은 간접 조명이 그냥 꺼진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조명이 다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브트랙트로 T5 이렇게 해주면은 자, 간접 조명이 그냥 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팩터 값을 0으로 가면은 켜지고요. 다시 올라가면은 꺼지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반복을 할게요. 각각의 경우에 다 연결을 해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T5는 일단 여기 올려서 플랫 라이트 일단 가고요. 일단은 팩터 값은 0으로 다 켜져 있는 상태로 볼 거고요. 자, 그대로 Shift D 해서 복사 집어넣고요. 다음 거로는 6인치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자, 좀 길어지겠죠? 뒤로 쭉 빼놓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 상태죠.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명을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조명을 다 끄고 여기 있는 간접 조명은 안 해놨으니까 내부에 있던 조명이랑 자, 조명을 다 끄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팩터 값을 전체 다 1로 올려주면 돼요. 1, 1, 1, 1. 자, 이렇게 하면 조명이 다 꺼진 상태에서 자연광만 들어오는 형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 여기 파벽돌 쪽으로 떨어지는 3인치 다운라이트만 내가 켜고 싶다 그러면 3인치에 연결된 요 녀석만 이렇게 하면은 조명이 켜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에요. 이 부분 제가 설정을 좀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 지금 인바이러먼트를 켜게 되면은 그냥 배경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라이트 그룹을 추가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많이 쓰는 기능이 아니라서
자, 여기에다가 라이트 그룹 하나 더 추가할게요. EVIR. 자, 이렇게 라이트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월드 프로퍼티스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 세팅 부분에 보면은 라이트 그룹이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트 그룹을 설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일단 렌더링 다시 돌리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렌더링 다시 돌렸고요. 렌더링 돌린 상태에서 컴바인 EVIR environment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 지금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일단 조명 한번 다 전체적으로 켜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야간 컷인 거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주간 컷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야간을 쉽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현재 보면은, 자, 디노이징이 전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샘플 수를 제가 조금 낮춰놓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여기 약간 지글지글 거리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디노이징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라이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다 사라지지 않아요. 디노이징이 적용되지 않은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성 이후에 디노이징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Shift A 서치에서 디노이징 여기 있죠? 자,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그대로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자, 디노이즈가 적용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윈도우를 새로 만들었는데 윈도우 다시 만들게요. 자, 윈도우를 뉴 메인 윈도우로 만들어서 볼게요. 제 이유는 뭐냐면은 밑에 여기 프로세스 올라가는 게 안 보여서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밑에 컴포지팅 해가지고 0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셨나요, 혹시? 자, 그래서 후보정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고 버벅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원래 디노이즈 적용됐던 이미지가 이렇게 범프가 살아 있었는데 현재 지금 디노이즈 적용된 이미지 보면은 자, 밑에 컴포지팅 해가지고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시죠? 0%좀 기다려야 돼요, 이럴 때는. 자, 다 됐고요. 자, 지금 보면 자, 범퍼가 완전히 사라져 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디노이즈 노드에다가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여기에서 패스를 활성화할 때 디노이징 데이터를 같이 넣어 놨었죠? 그래서 디노이징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디노이징 노멀과 디노이징 알베도 어이구 엄청 버벅거리네요. 디노이징 알베도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빼놓고요.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디노이징 해주면은 자, 이렇게 범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디노이징에서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지금 보기 좀 불편해서 일단 디노이즈는 M 눌러서 뮤트. 자,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뮤트 있어요. 토글 노드 뮤트. 요거 일단 꺼놓은 상태에서 조명을 좀 설정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끌 거는 끈다라기보다 좀 조정할 것은 여기 있는 T5 부분이니까 T5에 대한 부분을 자, 이렇게 올려서 조금 밝기 조정을 조금 하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여기에 있는 벽에 떨어지는 3인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또 약해 보이죠? 자, 그럼 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강하게 넣을 때 여기 뒤에다가 익스포저 노드를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게 맞기는 한데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서브트랙트 모드지만은 팩터 값을 마이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은 반대로 더 밝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라이트 그룹은 조금 설정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조명 한번 해 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다운라이트가 좀 잘 보이니까 이쪽 부분 먼저 할게요. 자, 일단 크립토 매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조명, 발광 부분 선택을 할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자, Shift A 검색하시는데 크립토 매트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하나는 레것이죠. 레것은 이제 철진한 거니까. 자, 크립토 매트 그냥 이렇게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이미지 연결한 상태에서 자, 크립토 매트 미리 보기를 하는데 피크를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시고, 자, 지금 제가 크립토 매트를 오브젝트와 매터리얼 두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패스가 나왔는데 이 패스 연결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제가 오브젝트와 매터리얼 두 개를 넣어 놨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천장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과 그다음 발광면 두 가지로 재질이 나눠졌었죠. 그래서 그냥 오브젝트로 선택을 하면 안 되시고 재질별로 선택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뷰 레이어 크립토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크립토 매터리얼로 교체를 해주게 되면은 재질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재질별로 따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매트 아이디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자, 가까이 가서, 먼저 일단 가까이 갈게요. 자, 더하기 버튼 누르고 가서 그냥 스포이드로 찍어주면 돼요. 요렇게. 그럼 매트 아이디 이렇게 잡혔죠,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다시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선택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잡아야 되니까 복사 하나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요. 똑같이 그냥 이미지로 연결을 하는데, 지금 잡아놨던 거는 빼버려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피크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피크. 추가를 요걸로 하는 거죠. 자, 요렇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따로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재질을 평판 조명이 있는 발광면과 6인치, 3인치 각각의 발광면에 재질을 다르게 준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서브트랙트에서 전체 오브젝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터리얼 뭐 선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귀찮은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 선택을 했으니까 조명 효과 줘 봐야죠. 조명 효과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레어 검색하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조명 효과를 주는 부분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요것도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자, 글레어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자, 지금 뭐 별반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가 않죠.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스레숄드 값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 이거 그냥 0.2 정도로 낮춰놔 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이미지에 글레어 효과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 이미지에 포샤시하게 효과가 나는 것도 좋지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너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서 크립토 매트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크립토 매트에서 선택한 오브젝트만 글레어로 들어가게끔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렌즈 효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글레어 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스트리크 같은 경우는 별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 있는 미디엄, 하이, 로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계산되는 방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미디엄은 써야 그래도 좀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 높아지면 계산을 더 정교하게 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요. 밑에 있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컬러 모듈레이션.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되면 색소차가 발생이 돼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시긴 하겠는데, 자, 알파를 끄고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색소차가 조금 발생이 되는 거고요. 낮아지게 되면 해당 부분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믹스 같은 경우에는 값이 0이면은 원본 객체와 그 다음에 글레어 효과가 같이 보여지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이면은 원본 객체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값이 1이면은 글레어 효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글레어 효과만 준 상태에서 이미지에다가 합성을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레숄드 값이 있는데, 스레숄드 값은 뭐냐면은 글레어 효과가 발생할 오브젝트의 밝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값이 0.2면은 0.2보다 밝은 부분에는 전체 글레어 효과가 난다. 자, 이미지를 다시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원본 이미지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뭐 많이 어지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믹스를 일로 줬기 때문에 글레어 효과에 대해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둡게 나오는 겁니다. 자, 스레숄드 값이 0.5로 올라가게 되면은 글레어 효과가 나는 부분이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글레어 효과가 발생할 부분을 따로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0으로 놓고 써도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효과를 주는데 또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은 노드를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스트리크 보면은 얘는, 자, 여기에 있는 별 모양, 얘를 날개를 몇 개를 줄 건가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4면은 4개가 들어가는 거고 8이면은 8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멀리 가면 갈수록 얘가 더 작아져요. 작아져야 정상인데 지금 작아지는 게 잘 안 보이죠. 왜냐면은 스레숄드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앵글 옵셋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한 15도만 회전을 시켜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드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0은 안 돼요. 최소 값이 지금 0.75로 잡히죠. 자, 이렇게 페이드 되는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 자, 일단 값은 기본 값이 0.9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정확히 잡는 거는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레숄드 값이 1일 때 여기가 지금 안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여기다가 익스포저 노드 하나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익스포저 값으로 차라리 값을 주면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색온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잘 표현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익스포저 노드를 조금 활용을 해서 글레어 범위와 강하기를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5 정도 가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맨 뒤에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글레어 효과가 아예 사라져 버렸죠? 0.8.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색수차를 조금 더 발생을 시켜볼까요? 0.4 정도.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고요. 자, 녹화가 조금 잘못돼서 중간 부분 조금 끼워 놓을게요. 지금 노드는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자, 요거 지금 없는 상태라고 그냥 보시고요. 뒤에 나오니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자, 합성할 때 이렇게 믹스 노드에서, 자, 모드를 애드 모드로 바꿔서, 자, 원본 이미지에다가 글레어 효과 준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알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0이고 여기는 컬러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해당 부분만 더 밝아지면서, 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지금 여기 있는 다운라이트 효과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자, 여기에 있는 평판 조명,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3인치 다운라이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글레어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블러는 일단 뮤트를 좀 시키고 볼게요. 자, 글레어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자, 글레어 효과 중에 스트리크 말고 여기에 있는 포그 글로우가 또 있어요. 포그 글로우를 미리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믹스 값이 1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붉게 보이죠? 이유는 색온도가 5800K로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글레어 효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글레어 효과만 보이는 거니까 실제 오브젝트는 흰색이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보이는 거고요. 오브젝트를 같이 본다라고 봤을 때는, 자, 믹스 값을 0으로 보게 되면 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주변부가 밝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익스포저 값에 의해서 똑같이 더 밝아지거나 더 약해지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더 많은 범위를 밝혀주거나 아니면 더 작은 범위를 밝혀줄 수 있는데, 최소값이 6이에요. 최대값은 9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레어, 포그 글로우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고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나오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블러 노드를 또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블러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가우시안 블러에 XY 값 100 정도 블러를 줘서, 자, 나온 이미지가 그냥 블러 처리되게끔 만들어줬고요. 이 블러 처리가 된 것을 그냥 애드 노드로 합쳐준 거죠. 합쳐주는데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합쳐줬는데, 자, 팩터 값이 1인 경우에 지금, 자, 블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팩터 값을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인치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일단 들어는 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달라진 옵션은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계산 방식을 하이로 바꿨어요. 하이로 바꾼 이유는 뭐냐? 뭐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기본적으로 원래 미디엄 상태였는데 미디엄 상태로 계산이 됐을 때 자, 나오는 게 이상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해서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1, 2, 3, 4번 순서대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얘가 작아져야 되는데 세 번째 거가 제일 크게 나오죠. 계산이 좀 잘못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하이로 바꿔줘서 좀 더 디테일한 계산이 이루어지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익스포저 값은 좀 더 많이 올려줬고요.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됐어요. 중간에 설명하다가 설명이 좀 잘못되고 해서 조금 헤맸는데 헤매다가 뭐 헤맬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 헤매가지고 헤매다가 보니까 설명이 좀 이상하게 중간에 멈췄다가 가고 해서 애매하게 연결이 안 되는 듯해서 이 부분만 조금 추가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후보정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더 넣을 수 있겠죠. 자, 렌즈, 디스토션. 제가 저장을 안 해놔서 저장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자, 일단 디노이즈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디노이즈 잠깐 끄고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렌즈 디스토션 색투차 현상 조금 넣어줄 거고 0.05, 0.02 이 정도의 색투차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색투차 현상은 밝을수록 많이 발생이 돼요. 기본적으로 렌즈 외곽부 그리고 밝은 부분 쪽에서 색투차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네팅 효과 또 한번 줘봐야죠. 여기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저장을 안 해놓고 자, 마스크, 자, 파원형 마스크 사용하고요. 자, 일단 마스크 미리 보기를 하고요. 미리 보기 한 상태에서 자, 얘는 1.2, 1.2 이 정도. 자, 그리고 나서 블러를 줬었죠. 블러 한 100 정도만 줘볼까요? 자, 최종 사이즈는 한번 섞어보면서 정하기로 하고요. 자, 믹스 노드에 이거 일단 집어넣고요. 얘랑 얘랑 섞어주고요. 자, 해놓고 믹스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들어가죠. 두 개 자리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비네팅 효과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조금만 키울게요. 1로. 자, 지금 너무 강하니까 팩터 값을 좀 줄여주고요. 블러가 좀 약하네요. 블러를 좀 더 줘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후보정이 됐는데, 자, 디노이즈를 이제 켜줄게요. 디노이즈를 켜주는데, 저는 디노이즈를 100% 적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또 믹스 노드를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자, 디노이즈 이미지와 디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은 이미지. 여기서 가지고 와야겠죠? 얘네 두 개를 섞어야겠죠? 아이고. 이렇게 지금 멀리 있는 것들 연결하기 힘들 때는 자, Alt키 누르고 우클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돼요. 자, 그리고 팩터 값은 자, 아래쪽에 들어간 이미지가 팩터 1일 때 나오는 이미지니까 여기서 살짝만 줄여서 0.8 정도만 가고 디노이즈를 위아래 바꾼 다음에 켜주도록 할게요. M. 그리고 또 계산되길 기다렸다가 상당히 오래 걸리죠? 이 부분만 조금 빨리 계산되면 참 좋기는 할 텐데. 노이즈가 너무 없네요. 노이즈를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0.6? 0.7 정도 하면 딱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최종 리터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요 안에 여기 재질 적용도 지금 안 해놓은 상태라서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는데 더 좀 그래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노드를 전체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미리 보기 하면서 가기에는 또 시간이 지금 좀 걸리니까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게 블렌더를 오래 작업하고 하면은 한 번씩 얘네가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점점 더 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쭉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라이트 그룹 설정해가지고 들어간 애들로 쭉 연결을 해서 조명, 제어 각각 개별적으로 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다운라이트 3인치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줬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하게 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자연광은 그냥 들어오는 그대로 켜놔서 주경을 표현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안쪽 사무공간 쪽이나 뭐 복도 쪽에 조명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어두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미지에다가 디노이즈 노드 사용을 해서 노이즈 좀 없애줬고요. 그리고 디노이즈 성능은 어큘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계산이 되도록 하고, 자, 여기 있는 렌더 레이어 노드에서 디노이징 노멀과 디노이징 알베도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와서 연결을 시켜줘서, 자, 디노이징 이미지의 해상도를 조금 더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자, 크립토 매트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조명들, 조명 효과들 나타내 주었고요. 각각 따로따로 다른 형태로 지금 조명 효과를 줬죠.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동일한 상태고요. 두 번째 거만 다른 형태로 블러를 이용해서 글로우 효과를 조금 주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믹스 노드를 활용을 해서 디노이징 이미지와 그 다음에 노이즈 이미지 두 가지를 섞어서 최종 이미지에는 노이즈를 살짝 준 상태고요. 그 나온 이미지에 자, 렌즈 디스토션 사용을 해서 색수차 현상 조금 만들어 줬고요. 색수차 현상 여기에서 나오죠. 잘 보이는 데가 여기죠. 색수차 현상 조금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와 블러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비네팅 현상 추가적으로 조금 만들어 줬죠. 자, 지금 끝부분 색수차 현상 발생되는 이 끝부분에 블러 처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살짝만 줄일게요. 색수차 현상을 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블러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렌더링이 나왔고, 지금 톤 매핑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해요. 좀 하기는 했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디노이즈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색감 잡고 넘어가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 나온 상태고요. 저는 현재 상태에서 RGB 커브 노드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얘만 미리 보기, 그리고 커브를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조금 더 강한 이미지로 만들어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 이제 다 후보정이 됐으니까 뷰는 일단 빼버리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노드에다가 컴포지트 노드로 연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링 나온 최종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렌더 리절트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은 되고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렌더링 나온 이미지 후보정까지 한 이미지고요. 해당 부분 나중에 후보정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파일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일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저장할 때 EXR 포맷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시고요. 자, 이미지에 세이브. 자, 저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오픈 EXR 멀티레이어 이미지로 꼭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셔야 나중에 또 활용이 되시니까 일단 저장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일단 자, 블렌더는 저장을 해 놓고요. 저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재부팅을 한번 하고 올게요. 자, 블렌더 재부팅 했고요. 해당 파일 다시 열어 가지고 올게요. 자, 파일을 열었죠. 파일을 열고 나서 컴포지터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컴포지터를 가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다 연결은 되어 있는데 자, 이미지 에디터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렌더 리즐트가 안 떠요. 왜냐면은 지금 렌더링 돌린 이미지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노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얘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Shift A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어떤 이미지? 방금 전에 저장했던 이미지. 자, 지금 조금 전에 2번으로 지금 저장을 했죠. 이거 미리 보기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가지고 들어와서 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데 자, 열린 이미지를 일단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후보정이 된 이미지로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자, 후보정이 된 이미지로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건 후보정이 안 됐던 원본 이미지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컴포지트가 아니고 뷰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서 들어오고요. 여기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옮겨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웹에서 연결되어 있는 파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색수차도 잘 발생이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조명 효과 줬던 것들 다 사라졌죠. 자,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렌더 리절트, 컴바인은 최종적으로 나왔던 렌더링 이미지죠. 자, 지금 해당 파일은 EXR 파일을 불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컴바인에서 연결되어 있는 크립토 매트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 컴바인 내부에는 기존에 있던 이 크립토 매트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자, 여기 지금 픽 들어가 보면은 자 남아있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잡힐 수가 없고,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오픈해서, 자, 지금 조금 전에 불러왔던 이 이미지 EXR 포맷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미지 잘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렌더가 아니고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이미지에서 해당 이미지를 불러 들어오면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얘도 이미지로 바꾸고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선택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노드를 끊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선택된 것들이 사라져요. 이 노드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열면은, 자,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시 열면은 최종적으로 조명 효과까지 후보정된 상태로 들어올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후보정 하시면 되시고, 작업하시다가 후보정은 내일 해야지 라고 하면은 파일 저장해 뒀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후보정하는 이 컴포지터가 좀만 더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아, 오늘 영상 중간에 조금 잠깐 헤맨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깔끔하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준비 열심히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